배지고 학생들 교장 선생님 말 듣고 고개 들어요. 어깨 펴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 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광주 1고 교장 선생님이에요. 배재고 학생들이 사과를 갔는데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고 너무 풀이 죽어 있으니까 고개 들고 어깨 펴라. 그리고 다음에 우리 광주 1고랑 야구할 때 당당하게 게임해가지고 뭐 제대로 임해라. 그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당신들이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게임을 해서 가라. 저게 진짜 어른들의 혹은 또 사과를 받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수 하림 씨가요, 배재고 앞에 근조한이 온 걸 가지고 일침을 놨습니다. 꽃으로 하는 고약한 짓들, 이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제 지금 꽃으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좌파 지정에서는 이제 개념 연예인으로 등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양쪽 다입니다. 네, 양쪽 다. 뭐 근조하환 행렬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면 사실 예. 근조라고 근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낸 건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사실 뭐 이게 응원 하환을 보낸 건데, 이쪽 화환이든 저쪽 화환이든 애들 학교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이건 고약하다. 딱 그 워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분의 말씀에는 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지고 학생들 교장 선생님 말 듣고 고개 들어요. 어깨 펴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 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광주 1고 교장 선생님이에요. 네. 이 배재고 학생들이 사과를 갔는데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고 너무 풀이 죽어 있으니까 고개 들고 어깨 펴라. 그리고 다음에 우리 광주 1고랑 야구할 때 당당하게 게임해가지고 뭐 제대로 임해라. 그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당신들이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게임을 해서 가라. 저게 진짜 어른들의 혹은 또 사과를 받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애들 사이의 문제는 학교 대 학교로 풀게 냅둬라. 그러니까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6개월 출장 정진이 뭐니 막 이렇게 징계 때리고 화환으로 막 전쟁하고 이런 모든 걸 싹 다 걷어내고 만약에 저런 사건이 있었다. 그럼 학교 교장 선생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은 아이들은 훨씬 더 보호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주 1고 여기에 이 총 동창회에서는요. 예. 만약에 이 배재고에서 이 6개월 징계 철회 이 소청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공식 성명도 좀 낼 예정이다. 다행이네요. 예, 지금 학교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총 동창회도 그렇고 지금 이쯤 하고 이제 아이들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피해를 받은 학생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니 이젠 좀 덮고 지나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는 이 배재고 광주 1고 사태 보면서 뭐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거 저는 그냥 냅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배재고 학생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아이들끼리도 그 청소년들끼리도 그 청소년 사회에서 자정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자기들끼리 다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욕을 먹어요. 쟤네들 과한 발언했구나. 저 친구는 조금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친구구나. 이런 어떤 그 여론이 생기기 마련인데 너무 일찍 정부가 개입하고 야구협회가 개입하고 어른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광주 1고 교장 선생님이나 뭐 배재고 교장 선생님,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또 빠져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런 사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질수록 정말로
뭐 5.18 관련해서 상처가 입었던 그 가정에 소속된 관련자나 가족분들은 정말로 이게 이런 어떤 아픔의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저는 근데 너무 이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그 지금 최근 며칠간의 뉴스를 이렇게 잡아먹는 것을 보고 과연 그러면 이 원인 제공을 한 곳은 어딘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종적인 어떤 그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나 이런 협회에서 저는 조금 실수를 한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렇게 껴들 문제가 아니었는데 너무 문제를 키운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조금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고총리급 이병태 교수, 이제 교수죠. 전 부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전 부위원장. 5.18 성역이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 이 발언까지 했었던 분, 결국은 뭐 잘린 건 아니에요. 자를 수는 없었으니까 사퇴 권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진 사퇴를 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해촉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뉴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 사퇴 권고하면서도 우리의 확장 그리고 중도 이런 얘기는 계속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럼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이걸 보면서 유이재명의 실체가 과연 있기는 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사실 설익은 상태에서 나왔다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오잉 갑자기 웬 뉴 이재명 세력? 그게 있기는 한가? 그냥 민주당 아니야? 라고 우리가 처음에 판단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이 중도다, 그다음에 실용이다, 그리고 또 개혁 성향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증축이 아닌 재건축 혹은 재개발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3의 지대라고 했나요? 그때 이 강훈식 실장이 당에서 제3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제3의 길이 어떤 길이야? 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세금 많이 때리고 대통령은 자기 죄 지우려고 법사위원장도 서영급 위원장이 앉힐 그 얘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꼭 그런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법사위원장이 또 공교롭게도 같은 분이 또 되셨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공소 취소를 결국에는 드라이브를 걸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으신 겁니다.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재명 정부의 이 중도도 솔직히 뭔지 모르겠고 실용도 뭔지 모르겠고 개혁은 그러면 하려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이병태 부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홍준표 캠프에도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분이고, 정규재 씨, 정규재 씨, 굉장히 정규재 대표가 아끼는 분이고 또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 일종의 그 쓴소리. 그렇죠. 우리 당으로 치면 쓴소리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레드팀으로 이제 기용이 되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의 원래 하는 일이 이런 쓴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5.18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성역화를 한 건데 그래서 성역이라고 표현한 건데 최민희 의원은 그냥 성역이에요? 이렇게 말해보니까 걷다 대고 무슨 반박을 하겠습니까? 성역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그냥 철벽 방어를 쳐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중도와 실용과 개혁을 표방하는 유이재명이 맞는가? 그러면 저는 이거를 시험으로 치면 성적이 그냥 낙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들였으면요 사람을 보낼 때도 이 방식이 세련되고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부총리급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보낼 때도 뭐 그만 정말 그냥 십자포화를 날립니다. 온 민주당 이 진영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대변인이 이거 적절치 못하다. 거치 표명해라라는 식으로 이 국무위원들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국무위원 출신들이죠. 근데 이분이 2시간 만에 지금 사의를 표했는데 냉큼 그냥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저는 온당치 않다. 어떻게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정권 초에 이렇게 실용, 중도, 개혁 드라이브 건다 할 때는 이 사람의 이미지를 싹 이용해 먹고 그냥 뭐 하나 수틀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제대로 해석조차 대중들한테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팽해버리는 거랑 똑같죠. 왜냐면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뉴노멀. 그러네요. 늘 그랬나? 뉴노멀. 네, 뉴노멀 좋습니다. 영어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초현실 실용주의. 네, 그래서 저는 이 현실을 방식이 뛰어넘는 실용주의. 맞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다. 저 같으면요. 예. 이 5.18에 대해서 성역화라고 하셨던 이 부위원장님은 교수로서 이 성역 없는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하고 예. 토론을 했던 그 교수님으로서의 그런 버릇이 나온 건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많은 이 민주당의 우리 이 지지자분들께서는 이 5.18에 대해서 김일성 이야기까지 꺼낸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노여움이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풀어라도 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뱉은 거잖아 사람을. 네, 그냥 퇴해버린 거예요. 리봄 여름님께서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방금 이진숙 의원님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진숙 의원 내일 이제 저희 모레로 또 옮기셨구나. 예. 내일이 수요일이 아니구나. 내일이 수요일이구나.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에 이진숙 의원 모셔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